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형욱입니다. 목요 위클리 세미나 오늘 강의의 제목은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의 10코어입니다. 그 중에서 파트 1으로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코어의 학습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아메이 비즈니스, 아메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 미시간 에이다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60년 이상의 역사 중에서 제가 크게 이 4개의 흐름을 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가 1959년에 시작해서 1979년이 되는 시점, 그 20년 동안의 시기, 저 197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암웨이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합법성을 인정받은 때가 1979년입니다. 그래서 초기 20년 기간을 저는 방문 판매의 시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판매를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에 아메이가 진행이 되었었죠. 제품의 가지수도 적었고, 그래서 많은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FTC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아메이가 글로벌 확장을 해나가는 시기가 저 때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1999년 9월 1일 날 당시에 퀵스타닷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스타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걸 또 하나의 획으로 잡아서 봤을 때 저기 시기까지를 다단계 판매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소비가 사업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방문 판매는 내가 열심히 파는 사업이었다면 다단계 판매는 우리가 함께 열심히 판매하는 구조의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비즈니스의 핵심이 판매에 있었던 거죠.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러면서 세월 속에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제품의 가짓수가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서 또 온라인 비즈니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소비가 사업이 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1999년 이후, 그래서 이 코로나 직전까지 공교롭게도 20년씩 그 기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스마트 비즈니스의 시대에 도래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는 판매가 중심이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후에는 소비가 중심인 비즈니스가 되었고, 또 특히 지금은 스마트 비즈니스, 비즈니스의 툴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보다 스마트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난 60년의 역사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아메이는 저 시기를 또 굉장히 빨리 단축시켰죠. 한국에게는 아메이가 19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1995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0년의 그 방판의 시기를 4년으로 단축시켰죠. 그러면서 한국 아메이 마찬가지 1999년 11월에 온라인 쇼핑몰이, 미국보다 2달 뒤에 온라인 쇼핑몰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ABN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ABN 코리아 co.kr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웹사이트가 출범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함께, 글로벌이 함께 코로나를 겪으면서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제가 왜 이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 역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비즈니스의 툴들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아메이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CD를 들어보거나 또 옛날 정말 아메이를 오래 하신 리더분들의 과거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전화기 말고는 툴이 없었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전화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팩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전화로는 그 양자가, 쌍방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했었죠.
예, 근데 팩스는 어떻습니까? 편지가 며칠씩 걸리는 걸 순식간에 내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하더라도 어쨌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시작했다가 이제 팩스가 비즈니스의 툴로 등장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아메이를 96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삐삐를 들고, 예, 그 당시에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기, 핸드폰, 당시에 벽돌만한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삐삐 차고 다니던 시절에 아메이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삐삐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게 뭐죠? 예, 공중전화입니다. 삐삐에서 예, 빨리빨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를 향해서 눈썹을 휘날리면서 뛰어가서 줄을 서서, 줄 잘못 쓰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죠. 예, 그래서 줄 잘 서서 전화통을 붙잡고 또 메시지 확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점점점 그 벽돌만한 핸드폰들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점점점 대중화되는 시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소통과 관련한 수단들은 점점 발전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우리가 또 학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학습의 툴들도 그렇게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흑판, 칠판 혹은 화이트보드, 그쵸? 그래서 센터에서는, 미팅장에서는 칠판이 대세였더라면 또 우리가 사업가들은 누구나 하나씩 화이트보드를 들고 다녔었죠. 심지어 접는 화이트보드도 있었고요. 화이트보드 전용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에 화이트보드를 싣고 다녀서, 그래서 방문하는 홈미팅 장소에서 그걸 펼쳐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제품 강의를 할 때 칠판과 화이트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는 OHP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95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기업체에서 많이 썼던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필름으로 된 곳에다가 인쇄를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점점점 대중화되면서 드디어 이제 빔 프로젝트가 상용화되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니까 저 때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PPT 자료 활용하는 분들, 동영상 자료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점점 해상도도 점점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깜깜하게 해놓고 이렇게 틀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불 끄고 사업 설명하다 보면 좀 졸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했었습니다. 어두워가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랩탑도 더 대중화되고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랩탑을 활용해서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활기차게 전개를 하고 있죠. 회사가 이렇게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스마트 비즈니스의 시대를 건너오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도 변해갔고 학습의 툴들도 변해오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탱코화를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에 어떻게 탱코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 Start with Why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What에 집착한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How를 깨우친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Why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이 Wh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Why가 다른 사람의 Why를 클릭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란 거죠. 그렇게 한 개인과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도 이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골든 서클의 제일 이너 서클에 해당되는 Why, 우리의 Why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Why를 클릭했을 때 그게 이제 리더십이 그렇게 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Why를 구성하는 두 가지는 현실 점검과 드림 빌딩,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현재 이 지점에 있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드림이죠.
그래서 저 두 가지가 Y를 세우는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Y를 만들어내는 근간은 현실 점검과 드림 빌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시스템, 너츠 앤 볼트 이런 것들이 how에 해당될 것이고, 실제로 현상, what,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에서는 텐코아라고 하겠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판매와 후원입니다. 근데 그 판매와 후원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참석하는 학습의 과정이 텐코아의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의 텐코아인데 그 중에서도 파트 1으로 해서 학습 단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교육 사업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사업으로서의 아메이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을 위한 아까 수단의 변천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 설명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 사업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학원 사업이죠. 학원 사업과 우리 비즈니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학원 사업은 교육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교육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교육이 목적인 사업은 그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을 잘 해서, 그죠? 뭘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육이 뭐다? 교육이 수단이다. 목적이 아닌 수단인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한 혹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방법도 가르쳐서 그걸 듀플리케이션, 복제를 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이 수단인 사업으로서의 교육 사업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단계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감을 적절하게 한번 활용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은 그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 읽기, 텐코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매일 30분 독서를 하는 그 행위는 이 오감 중에서 무엇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각을 활용한 정보 습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활용한 정보 습득으로서 제한된 감각으로 우리는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책으로 읽을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요즘은 막 유튜브에서도 책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정보 중에서는요 반드시 시각으로 체득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고 흐름을 생각하고 전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력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감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책을 통한 정보는 책을 통해서 얻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상 좋아졌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 실제로 책 읽는 일, 능동적으로 내가 책을 읽는 것과 수동적으로 들리는 걸 그냥 시각 자료를 청각으로 이렇게 그것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주는 걸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결코 내 뇌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는다. 나의 기억 장치에 들어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우리는 30분씩 꾸준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장기 기억 장치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 장치에는 단기 기억 장치와 장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쇼텀 메모리라고 하는 단기 기억 장치는 들어온 정보가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장치에 깊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나의 소감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노트를 하시는 것을 제일 권장해 드리고 단체 카톡방에다가 나의 소감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탱코아를 그렇게 발표하는 것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책 읽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Business equals sales plus philosophy. 세일즈에 철학이 가미되어야 비즈니스다.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비누, 치약, 칫솔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성공한 사람들, 양서, 자기개발 서적들 이런 걸 책들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있다는 걸 그분들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의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로서의 그런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eaders are readers. 리더는 책을 읽는다. 주어와 보어를 바꿨을 때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Readers are leaders가 되는 건 아니죠. 책 읽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더는 책을 읽는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10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리고 슈왈츠 박사님의 The Magic of Thinking Big.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저건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지도론 이런 이름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카바의 선물 혹은 위대한 상인의 비밀, 오그만디노의 위대한 상인의 비밀, 아카바의 선물 이런 책들이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혀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아메이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으로서 우리 창업자 리치께서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리고 제이 벤 앤델께서 쓰신 유일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저서죠. 제이 벤 앤델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트프로너의 원조이신 분이 바로 제이 벤 앤델이십니다. 그래서 An Enterprising Life라는 제목으로 영원한 자유기업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죠. 그리고 Simply Rich, 리치 디보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시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썼던 책이 이제 가장 강력한 10가지 문구 10 Powerful Phrases for Positive People 이라는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덱스터 에그의 끝없는 추구라는 책, 이 전체 10권의 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10권의 책을 한번 10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책을 읽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이 앞서간 이 위대하신 분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의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비즈니스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음원 듣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음원은 우리가 뭐로 듣습니까? 그렇죠. 청각을 활용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한된 감각으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제한된 상태에서 청각만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리더의 스피치를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청중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드림 빌딩,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해서 나도 그렇게 하는 멋진 장면 상상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 음원을 듣기 위해서 테이프로 된 음원을 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CD로 바뀌었고 CD에서도 어떻게 바뀌었냐, MP3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나중에 요즘은 거의 다 유튜브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청각에 의존한 상상력이 오히려 시청각으로 보니까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2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상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컨텐츠들이 귀했기 때문에 성공한 소수의 리더들의 음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테이프 시대에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CD도 마찬가지. 그래서 차를 타면 그냥 시동을 거는 순간 자동으로 그렇게 바로 테이프가 돌아가고 CD가 플레이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소리들을 그러니까 아메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청각 장치들을 다 배제하고 온리 아메이만 했던 온리 아메이와 관련된 음원만 듣고 살았던 시절 그때 그 시절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2년에서 5년 안에 다 다이아몬드에 골이 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상상력과 집중력 또 그를 통한 드림 빌딩 내가 못 가본 그 길을 먼저 간 분들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음원을 들으면서 야, 이 리더님을 내가 꼭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나도 꼭 이 다음에 여행 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상상을 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그냥 정말 좋은 우리가 가슴으로 새겨야 될 좋은 강의들을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그 시각을 제한하고 청각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좋은 리더분의 음원이 시청각 자료로 있다면 그걸 mp3 형태로 내가 다시 킵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조용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소감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더 빨리 쇼텀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다가 금방 휘발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나의 드림 빌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특별히 반복 청취 컨텐츠가 많으니까 너무 반찬이 많아가지고 그쵸? 밥을 못 먹겠죠? 반찬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좋은 리더분들 내가 복제하고 싶은 리더분들의 사업 설명이 됐든 제품 강의가 됐든 리더십 강의가 됐든 성공 스토리가 됐든 그 컨텐츠들을 정말 그룹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자료들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반복 청취하는 거 정말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미팅. 미팅을 100% 참석하시자. 당연히 이제 미팅은 이제 특별히 온라인 미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청각을 활용한 정보 습득이죠. 줌 미팅을 하면서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없죠. 시청각을 활용한 정보 습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툴들은 뭡니까?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튜브는 이제 물론 댓글 같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입니다. 강사와 청중이 서로 함께 호흡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줌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제 대면 미팅에서는 나머지 감각, 오감을 활용해서 하이터치까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고 웬만하면 이제 모임에 대한 것들은 너무 자유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 미팅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필립 코틀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휴먼 투 휴먼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구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미팅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의미가 없듯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미팅을 배제하고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그 후원하고 싶은 사람을 프로스펙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프로스펙트가 처음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미팅에 적극적으로 조인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대부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회원으로서
가입해서 제품을 쓰는 단계에서 머무르죠. 어떤 분은 다음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저 단계에서 머무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스몰 비즈니스죠. 혼자 쓰기엔 아까워서 주변에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이 많아진다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폰서에게 소개해주고 내가 설명하기는 좀 자신이 없어. 그 잘하는 스폰서한테 소개해주는 거죠. 저런 단계를 우리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빅 비즈니스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너서클 제일 가운데 빅 비즈니스로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학습을 반복해 나간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 비즈니스에 조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교육장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손을 잡고 함께 와야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조인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낮아진 진입장벽이 우리 비즈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낮아진 진입장벽이 다시 안 올 정말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의 내 모습은 지나온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한 결과들의 합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난 5년 동안의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5년도 똑같은 인풋에서는 항상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죠. 큰 변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었던 분들도 이 미팅을 통해서 변화해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우리 주변엔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미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소극적인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년에는 하면서 항상 과거지향적으로 그때가 좋았지 맨날 라떼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과거지향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초점은 미래가 있죠. 제가 아까 아메이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변해간다는 히스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그때가 좋았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을 위하고 초점은 미래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해지죠. 지금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미팅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과거보다 더 부지런해져야지 된다는 걸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하고 나면 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이 아메이 미팅 안에서 매주 시스템 안에 내가 항상 이 안에 있으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나를 변화 발전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식도 함양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프로로 변해가는 겁니다. 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만 하면 아마추어, 그걸로 돈을 벌면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소리가 좋아도 내가 노래 부를 때는 노래방 가서 불러. 그러면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내가 노래를 불러서 음반을 내고 인쇄소득을 만들어 무대에서 불러서 돈을 벌어. 가수는 그런 거죠. 골프를 치는데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을 내면서 쳐. 아마추어 골퍼입니다. 내 프로 골퍼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그 차이입니다.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걸 소비자 연대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확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복제 가능한 학습. 그 학습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지런한 발로서
행동력으로 이어졌을 때 조금씩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내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쌓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생겨납니다. 열정도 마찬가지 조금씩 쌓이는 거죠. 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처음에 성공한 사람 스피치를 딱 들었을 때는 열정이 막 올라갔어. 그 다음날 현장에 나갔더니 누군가 막 이상한 말을 해. 고춧가루 막 뿌려. 그러면 갑자기 그 열정이 쑥 떨어지죠. 내가 모르는 거 확 물어보면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갑자기 위축되고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미팅에 나오고 나와서 배우면서 또 현장에 나가고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신감과 열정이 함께 커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운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게 되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게 되고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사업의 성장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죠? 나에게 또 더 큰 행동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선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스텝이 미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팅을 내가 사수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미팅을 내가 멈추는 그 순간 그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그 미팅에서 탈락한 그 누군가는 급속도로 민간인으로 전환됩니다. 미팅에 나오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 아메이 포기 안 해요. 그냥 미팅이 불편해서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저 끝까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구도 나 지금부터 아메이 때려치울래! 이런 분 안 계십니다. 대부분 그냥 미팅에서 이탈되면서 조금씩 아메이하고 멀어지셔서 정말 식물이 고사하듯이 햇빛을 못 봐서 고사하거나 뿌리에서 물을 흡수 못해서 고사하는 식물들처럼 조금씩 아메이하고 멀어지고 어느 날 순간 보면 내가 리더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민간인이 되어 있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팅에 장사 없다. 미팅 빠지는 사람 치고 리더로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미팅에 나오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최초로 미팅 안 나오고 다이아몬드 된 첫 번째 인류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그냥 누구나 성공하는 그 방법, 제일 중요한 그 방법, 미팅을 사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꼭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는 소제목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면 좋을까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미팅과 오프라인의 미팅의 조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온라인이 편하다고 해서 온라인 미팅만 하려고 해서는 확장성에 제약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이테크 온라인 미팅보다는 하이터치 부분에서는 오프라인 미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오프라인 미팅, 그게 1대1 미팅이든 2대1 미팅이든 오프라인 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조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영토 확장과 네트워크 영토 확장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각종 SNS를 활용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우리의 비즈니스가 별개로 움직인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디지털 영토 확장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영토 확장과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확장을 통한 선택과 집중,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었습니다. 확장성, 자영업자하고 비즈니스 오너하고 둘 다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제일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영업자는 유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는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사업가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확장시키려고 한다. 유지가 아니라 확장.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통한 지금 말씀드린 온오프,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스와 뎁스의 과정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소비자한테도 주도권을 가지시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당당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알리셔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알리고 그분들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확장성을 통해서 내가 확장성에 기반을 해서 위스와 뎁스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많은 인력풀 안에서 지금 때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후원해 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아까 제가 낮은 진입장벽이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낮은 진입장벽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이탈률입니다. 진입장벽이 뭡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가운데 막고 있는 게 진입장벽이죠. 이게 장벽이 높을수록 이걸 뚫고 지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 만큼 넘어갔을 때 여기서 굉장히 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진입장벽일까요?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혹은 취업, 그죠? 고생해서 들어갔으니까 마치 거기서 내가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메이는 진입장벽이 없죠. 등록하는데 가입하는데도 진입장벽이 없고 또 이제 이 미팅에 아메이 사업에서 그동안에 제일 과거에 힘들었던 거 실제로 힘든 건 아니지만 초대할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그나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미팅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게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대신에 어때요? 이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여기서 안주를 잘 안 해. 또 이탈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낮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키겠죠.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안 나가고 다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70억 인구가 다 아메이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적으면 플러스 우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소수만 나간다면 더 큰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낮은 진입장벽, 그러면서 낮은 이탈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은 만족도를 주는 미팅을 만들어야겠죠. 그 높은 만족도가 되는 미팅을 통해서 더 높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팅을 주최해야 될까요? 미팅에 참석하는 모든 파트너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객은 완전히 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우리는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아메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물건을 사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팅에 조인한 파트너들에게도 좋은 미팅으로 내가 주최하는 미팅이 좋은 미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파트너도 고객이다는 마음으로 리더가 만족도 높은 미팅의 컨텐츠를 가져가려고 애를 써야겠죠. 네. 동시에 파트너로서 그 미팅에 참석하는 파트너로서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내가 호스트다. 내가 이 미팅의 주인이고 내가 이 미팅의 사회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내가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호스트면. 내가 이 미팅에서 제일 주인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일찍 오겠죠. 그 미팅이 온라인 미팅이 됐든 오프라인 미팅이 됐든 그 미팅을 임하는 자세가 주인의식을 갖고 조인을 하느냐. 스폰서 미팅에 내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미팅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더인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팅을 참석을 했을 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탈률은 낮고 만족도가 높고 강력한 더 높은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팀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죠. 그러면 더 낮은 이탈률로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되 통일성을 잘 유지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메이 세계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리더분도 계시고 7, 80대의 리더분도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배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사업 설명, 제품 설명, 데몬스트레이션 그 무엇이든 다양성은 존중돼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을 흐트리는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은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된 복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 결국 우리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메이죠. 근데 여기서 주객이 혼돈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아메이가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은 존중하되 통일성을 잘 유지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의 전략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더십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교민사회에서 나 영어 못해 하고 영어와 담 쌓고 살다간 영원히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날로그 세대야, 나는 컴퓨터 못해 라고 끝까지 버틴다고 끝까지 버텨서는 내가 성장에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더십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고 내가 나를 좀 제3자로 놓고 제가 쓴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객관화하는 성공자와 합리화하는 실패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잘 줍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3자, third person으로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제3자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리더십의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SNS의 활용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많은 온라인의 SNS들이 있죠. 내가 저것을 실제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비즈니스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유튜브의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는 동영상 편집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 업로드하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공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혹은 unlisted라 그러죠. 우리 팀에서만 봐야 될 내용들인지 리더가 그런 정보에 오픈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팀 안에서만 보면 좋은 게 있고요. 어떤 강의는 공개를 해서 함께 쉐어해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강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스폰서가 하는 그 줌 미팅에 내가 조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줌 미팅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1대1 줌 미팅이건 2대1 혹은 3, 4, 5의 미팅들 2명 이상의 미팅도 40분이란 제한 시간 안에서 유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40분이란 시간 안에서 충분히 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미팅들을 내가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청각 활용을 함에 있어서의 PPT를 활용하는 것, 그 툴들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온라인에서의 예절입니다. 그리고 줌 미팅 할 때 무음을 설정하고 조인하시는 거, 카메라를 켜시는 거. 줌 미팅에서 내가 강사가 아니어도 카메라를 켜는 것만으로도 사회자나 강사와 그리고 팀 전체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강사가 청중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강의를 하죠.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수위와 높낮이 강약을 조절하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전체 참여자 중에서 화면을 켜지 않은 분들이 많은 미팅일수록 강사와 사회자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힘듭니다, 당연히. 아이 컨택을 할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요.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강의는 못할지언정 강사가 하는 강의를 내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는 예의는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지금 뭐 운전 중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카메라는 켜는 게 온라인 예절에 해당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뿐 아니라 한국 미팅,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미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미팅도 있지만 제가 속한 팀에 내가 조인해서 참여하는 미팅도 있는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 미팅에 조인을 해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지금 저처럼 다 정장을 하고 착석해서 100% 화면을 켜고 또 이름 이렇게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 오신 분, 초대하신 분은 또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첫 미팅의 그 느낌이 지금도 정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안 켜서 이름만 있는 그런 미팅들하고요. 완전히 100%의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정장을 하고 딱 앉아서 거기에 또 주의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료수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오프라인에서의 그 미팅 분위기를 온라인에서도 100%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미팅 참여 이후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무조건 내가 주최하는 미팅이 아니어도 어떤 미팅에서건 100% 화면을 켜고 들어간다. 제가 룰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야 된다. 오프라인 미팅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초대한 이 친구가 비전을 봐야 될 텐데 계속 친구의 반응에 신경을 쓰면 그 친구도 나를 의식합니다. 오히려 강사를 쳐다보고 열심히 메모하고 이런 것들이 그 친구도 자극을 하게 되죠. 나도 볼펜 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정장을 하고 앞을 보고 열심히 메모하고 이런 게 분위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내가 집중하고 이 시청각 미팅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숏텀 메모리에서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적자생존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복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바른 복장일 때 바른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또 미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에서 7, 80대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 SNS, 유튜브, 줌 이런 것들이 10대, 20대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장자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스폰서가 온라인의 디지털 지수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나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스폰서의 경험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폰서를 무시하는 그 순간 내 다운 중에 나보다 더 똑똑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 이게 이 사업에서 굉장한 중요한, 이거 역시도 디지털 리더십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의 10코어, 그 중에서 파트 1, 책과 음원, 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시기가 아메이 100년사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 이제 60여 년 되었습니다. 70주년이 올 것이죠. 그리고 80주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90주년, 100주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1959년에 시작한 아메이가 2059년이 되는 그 시기까지 100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2022년 5월 이 순간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에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에 우리가 와 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열심히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맞는 열심히를 제대로 해서 이 탱코와의 학습 과정을 잘 이행해 나가면서 폭발적인 확장성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이 100년 대계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함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프리덤!